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업을 일주일 앞둔 120년 전통의 밀라노 최고급 레스토랑이 한국에서 받은 단 하나의 작은 선물로 180도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미식 평론가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예약되기만 3개월. 밀라노 상류층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게 만든 이 식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밀라노 브레라지구에서 3대째 이어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안토니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03년에 시작하신 이 작은 식당은 120년 동안 수많은 밀라노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 저는 세 번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식당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첫 번째 한숨은 텅 빈 예약 장부를 볼 때, 두 번째는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을 확인할 때, 그리고 마지막 한숨은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앞에서였습니다. 안토니오, 우리 식당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길 건너에 새로 생긴 프란체스코의 체인점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젊은 셰프들로 북적였고, 우리 식당은 점점 더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5월 말이면 직원들 급여도 걱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주방장 마리오는 제 얼굴만 보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래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괜찮아요, 안토니오. 봄이 오면 손님들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이자 음식 평론가인 마르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 농담을 주고받았겠지만 그날은 조용히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말이 없더군요. 안토니오, 내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마르코의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요리 학교를 갓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주방에 들어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설렘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같이 여행을 가자. 내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아. 마르코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하지만 마르코는 한 장의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죠. 서울행 티켓이야. 내가 이번에 음식 다큐멘터리 촬영차 가는 김에 너도 데려가고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이 120년 된 우리 식당의 역사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고는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온사인으로 가득한 밤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그리고 골목마다 가득한 음식 냄새까지. 밀라노의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여긴 밤이 없는 도시 같아. 마르코에게 말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아직 진짜 서울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저를 지하철로 데려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밀라노의 지하철은 관광객이 많아 늘 혼잡한데 이곳은 그 몇 배의 인파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하더군요. 점심시간 마르코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가 묻자 마르코는 씩 웃기만 했죠. 난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야. 처음 왔을 때는 나도 너처럼 이 골목에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밀라노에 있을 때도 이 집 음식 생각이 나더라고. 특히 저녁에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면 말이야. 마르코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식 평론가인 그가 이런 골목의 작은 식당을 그리워한다니 말이죠. 허름한 간판, 좁은 계단, 형광등이 깜빡이는 골목길. 밀라노였다면 절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마자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식당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죠. 30년 된 이 식당은 바깥 모습과는 달리 안은 깔끔했고 손때 묻은 테이블에서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작은 접시들이 하나 둘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채소 절임부터 초록색 나물, 갈색의 생선 요리까지 10가지도 넘는 음식들이 순식간에 테이블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건 김치야.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이지. 이건 콩나물이고 시금치나물. 그리고 이건 멸치볶음. 마르코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취재로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그는 마치 가이드처럼 각 반찬의 이름과 특징을 소개했죠. 이게 다 공짜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밀라노에서는 빵 하나에도 가격을 매기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마르코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반찬 문화야.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공짜로 주면 어떻게 수익이 날까? 하지만 그때 제 앞에 놓인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구수한 향,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정성스레 썰어 넣은 채소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마치 가족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죠. 박 사장님은 가끔 우리 테이블에 들러 음식은 입맛에 맞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밀라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끼기 힘든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까지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가격은 밀라노의 피자 한 판 값도 안 되더군요.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서비스가? 제 의문에 박 사장님은 수수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손님이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셔야 우리도 기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계산서와 함께 뜻밖의 무언가를 들고 오셨죠. 흰색 종이컵 2개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박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죠. 여기 드세요.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커피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에서 자랐고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최고급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를 냈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라니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혀끝에 감기더니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 고급 커피는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마르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가루에 프림과 설탕이 딱 알맞게 섞여 있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80년대부터 한국인들의 일상이 되었지. 박 사장님이 거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부터 손님들께 드렸어요. 그때는 커피도 귀했지만 식사하러 오신 분들께 꼭 한 잔씩 대접했죠. 요즘은 비싼 커피도 많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이 믹스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때 옆 테이블의 할머니 손님이 박 사장님을 부르셨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도 커피 하나만 더 주세요. 박 사장님은 어머,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셨죠. 두 분의 대화를 보니 오랜 단골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15년째 우리 식당 오시는 분이에요.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더 드시고 가시죠. 요즘은 비싼 카페도 많은데 여기 커피가 좋다고. 박 사장님의 눈가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여기서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야. 식사 후에 나누는 작은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지.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이라고 부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내어주셨죠. 하지만 제가 식당을 물려받고 현대화한다며 비싼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커피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손님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건 말이야. 마르코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수백, 수천 원짜리 커피가 주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맛있는 식사 후에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한 잔. 그게 바로 한국의 식당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저는 다시 한번 종이컵을 들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맛보다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 손님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특별한 무언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꼭 화려한 접시나 고급 커피잔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코는 제 표정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었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박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믹스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달콤한 맛을 계속 음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호텔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믹스커피를 박스째 구매했습니다. 마르코가 보더니 설마 이거 다 마실 생각이야? 라고 웃었지만 저는 왠지 이 커피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뒤 저희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제 여행 가방 한켠에는 차곡차곡 쌓인 믹스커피 박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긴 비행 끝에 밀라노로 돌아온 지 일주일, 레스토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설렘도 잠시, 현실은 변함없이 차가웠죠. 빈 테이블들 사이로 마리오의 한숨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서울의 그 작은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함, 박 사장님과 손님들이 나누던 대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주던 종이컵의 커피. 우리도 혹시 그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투박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탔죠. 한국에서처럼 정성스레 커피를 저으면서 손님들과 이런 따뜻한 순간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영 차가웠습니다. 밀라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라니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죠. 어떤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셨고 심지어 이런 커피를 내놓다니 실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란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주방 근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손님의 반응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옆자리 손님에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시더군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커피를 기다리게 되었고 종이컵을 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죠. 놀라웠던 건 커피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만 하고 바로 가시던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더 오래 머물렀고 처음 보는 손님들도 그 특별한 커피 있는 곳이 여기죠?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이 아내에게 여보, 이 맛이 내가 말한 그 맛이야 라며 신나게 설명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분이 유학 시절 한국에서 맛본 믹스커피 맛을 잊지 못해 아내분께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식사 후의 커피 시간은 우리 레스토랑의 특별한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이 종이컵을 들고 사진을 찍더니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밀라노에서 만난 특별한 선물.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한국의 맛.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밀라노에서 한국 커피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여기 맞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무언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런 친근한 커피를.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우리 같은 학생들은 눈치 보여서 잘 못 오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편해졌어요. 밀라노의 한국 커피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 사진을 올렸죠. 고급 레스토랑의 새로운 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특별한 선물, 밀라노에서 만난 서울의 맛.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처음 찾아오셨다가
이제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단골이 되셨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레스토랑에 오면 늘 긴장됐었는데 이제는 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아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를 건네며 박 사장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죠. 마리오는 주방에서 나와 손님들과 요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젊은 서빙 직원들은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메뉴판도 바꾸었습니다. 맨 아래에 작게 적은 문구 하나. 식사 후에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오늘의 서비스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일부러 이 문구를 가리키며 이게 그 유명한 커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입소문은 밀라노를 넘어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나 피렌체에서 온 손님들도 그 특별한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하셨죠. 심지어 한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믹스커피라니 너무 신기해서 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직장 동료와 마음을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매출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레스토랑의 생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할아버지 시절처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엔나에서 온 듯한 노신사가 동료들에게 말하더군요. 비엔나의 고급 커피도 좋지만 이상하게 이 커피가 내 마음에 더 드는구먼. 이제 이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서울의 박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음식의 맛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무언가. 작은 종이컵 하나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레스토랑에 들어온 건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레스토랑 안을 훑었죠. 평소 한산하던 우리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겨우 종이컵의 커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몰린다고.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커피 향이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프란체스코의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 레스토랑을 들락거렸습니다. 메뉴를 살피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몰래 종이컵을 가져가기도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의 체인점들에서도 특별한 커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홍보였습니다. SNS에는 고급스러운 사진들이 올라왔고 신문에는 대대적인 광고가 실렸죠. 밀라노의 새로운 커피 문화, 프리미엄 커피 서비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레스토랑은 고급 종이컵을 썼고 더 비싼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금세 알아차렸죠.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프란체스코의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들이 의무적으로 커피를 내밀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금세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딱딱한 표정과 형식적인 서비스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한 달이 지나자 프란체스코의 레스토랑들은 하나둘 커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왔죠.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다가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한 모금을 마시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건네는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마침 그때 단골 할머니의 생신이었는데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프란체스코의 표정이 처음으로 누그러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안토니오, 내가 실수했네. 난 커피만 따라했지만 내가 진짜 팔고 있는 건 커피가 아니었다는 걸 오늘 알았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우리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방문 이후 우리 레스토랑은 더 바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레스토랑 체인 손님들에게 진짜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우리 레스토랑에 가보라고 추천했다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쟁자였던 그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을 인정한 거였죠. 봄이 오면서 레스토랑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직접 커피를 준비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울의 박 사장님을 떠올렸죠. 정성과 진심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걸 그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변화는 하나의 작은 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의 지역 신문에 실린 120년 전통의 레스토랑 종이컵 하나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을 텐데 기사를 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SNS에 후기를 올렸고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죠. 레스토랑이라기보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얻었습니다. 피렌체와 나폴리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커피의 맛이 아닌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온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왔다고 했죠. 다른 도시의 레스토랑 주인들도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체의 관심이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데 집중했죠. 화려한 취재 요청도 많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커피를 준비하고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직원들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도 이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점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박 사장님의 식당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그리고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 우리는 밀라노에서 직접 만든 에스프레소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손님들에게 이탈리아 커피를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박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라고 말씀드렸죠. 박 사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커피는 달라도 이 마음만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선물이 가르쳐 준 거였죠. 지금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여전히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 에스프레소와 한국의 믹스커피가 함께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정성이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전해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커피의 맛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베푼 작은 친절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이제는 밀라노의 레스토랑에서도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니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정성 어린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